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1강의 내용으로서 특수 목적형 대상 하편 취약계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아직도 에파코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지할 사항은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8월 2일 화요일 오후부터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2시간 동안 1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들을 위해 줌 강의를 통해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줌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에파코팜 체험농장 박덕섭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장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 진단,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특수목적형 대상 하편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의,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높은 층을 취약계층이라 한다 하고 김미숙이 2010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주로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 위에도 재소자나 군인 등 특정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인하여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계층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가, 법무보호 또는 교정, 보호관찰 대상,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하며 사회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법무보호 또는 교정, 보호관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 재소자들의 경우 반사회성, 내위양성, 건강염려증, 편집증, 히스테리, 강박증, 정신증, 우울증, 경조증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일반 범위의 2.5%를 벗어난 결과이다. 다음은 법무보호 또는 교정보호관찰 대상의 범죄 유형별 특성입니다. 1. 강력범죄 집단. 강력범죄 집단은 좌절 상황에서 분노와 적의를 느끼는 경향이 높다. 적대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폭력범죄 집단. 폭력범죄 집단은 갈등 상황에서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필요한 경우 분노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재산범죄 집단입니다. 재산범죄 집단은 자극과 흥분을 갈망하지만 좌절 상황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단념하는 경향이 높다. 재산범죄 집단은 자극과 흥분은 갈망하지만 좌절 상황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단념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약물범죄 집단입니다. 약물범죄 집단은 자극 추구 성향이 매우 높으며 자신의 감정을 강하고 빈번하게 느끼려는 성향이 강하다. 다섯 번째, 과실범죄 집단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모든 영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자기 자각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봉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2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소자들이 출소에 봉착하는 문제는 첫 번째, 사회생활의 적응, 두 번째, 사회의 냉대, 세 번째, 취업, 네 번째, 가족부양, 다섯 번째, 범죄 및 범죄 조직에서 손을 떼는 일, 여섯 번째, 결혼, 일곱 번째, 가족의 냉대가 재소자들이 출소에 봉착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이중 결혼 이민자 혹은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내에 정착하여 국민으로 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집단, 이러한 집단은 결혼 이민자, 동포 출신 귀화자, 일반 귀화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에 외국인으로 정착할 것을 가정하는 집단, 이는 영주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 집단으로는 생산 기능직 이주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생애 주기별 서비스에서 결혼 준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생애 주기별 서비스 중에서 결혼 준비기는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이민 예정자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한 결혼 이민자 입국 전후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 예비 배우자 결혼 준비 교육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 한국인 예비 배우자 결혼 준비 교육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 배우자 결혼 준비 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한국인 예비 배우자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생애 주기별 서비스로서 가족 형성기입니다. 두 번째, 가족 형성기. 결혼 이민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다문화 가족 취업 연계 및 교육 지원, 개인 및 가족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21년 기준 228개소 다문화 가족 지원 포탈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2021년 기준 228개소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되어 있나요? 2021년 기준으로 228개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다문화 가족 취업 연계 및 다문화 가족 교육 지원, 그리고 개인 및 가족 상담 등의 상기 서비스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원예치료 또는 원예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원예 치료하고 또 원예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생애주기별 서비스에서 세 번째, 자녀 양육기입니다.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임신, 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임신 출산 지원, 부모의 장려 양육 능력 배양 및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부모 자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건강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치유농업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식물 돌봄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기에 치유농업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식물 돌봄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생애 주기별 서비스에서 네 번째로 자녀 교육기입니다. 자녀 교육기에는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 자녀나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언어 학습 및 정서 발달을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 이중 언어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아동 청소년 시설을 활용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생애 주기별 서비스에서 다섯 번째로 가족 역량 강화기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사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등 맞춤형 취업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창업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제공 기관과 결혼 이민자의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관련하여 취업 창업 지원을 사회 통합의 주요한 요인 및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생애 주기별 서비스 여섯 번째의 가족 해체시입니다. 페이지 135입니다. 이혼 후 실태를 파악하여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며 이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판 2006년 12월에 개정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호 아동 지원으로, 즉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이죠. 이 보호 아동 지원으로 무연고 방치 아동 보호 및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전담 동반자를 육성하여 고위험에 처한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전담 보호, 무단 출국 자녀의 교육권과 생활권 보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에서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첫 번째,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가족과의 언어소통 장애는 농촌의 경우에는 41%, 도시의 경우에는 28%가 다문화 가정에서 가족과의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농촌은 41%, 도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8%. 또한 다문화 가족 여성의 희망교육 분야로서는 언어교육이 제일 많은 데서 52%,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분야가 한국 음식 44%, 그리고 세 번째가 컴퓨터 42.7%,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문화교육으로서 26.7%로, 그래서 언어교육, 한국 음식, 컴퓨터 교육, 문화교육, 이것이 이러한 순으로 여성의 희망교육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두 번째로 부부간의 문제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이 첫 번째는 언어소통이고 두 번째는
부부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큰 불만인 분야는 첫 번째로 부부대화, 가사분담, 문화생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불만이라고 합니다. 부부대화, 가사분담, 문화생활. 그리고 종종 폭력 행사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야는 남편과 아내의 학력 차이가 크게 날 때, 이때 아내가 고학력일 경우에 폭력 행사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가 많을 때 폭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폭력 행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세 번째로 시어머니 등 가족과의 문제입니다. 내용은 시부모와의 동거 시 부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다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주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화 차이가 크죠. 다음, 다문화 가족 문제점의 네 번째,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 즉, 농촌 다문화 가족의 경우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가 52.9%나 된다고 합니다. 약 53%나 될 정도로 농촌 다문화 가족의 경우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다문화 가족의 남자들은 43%가 농업에 종사하며 소득 수준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다섯 번째로, 여기가 라가 아니라 마가 되겠죠. 지역사회 통합 및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녀 교육의 어려움, 즉 언어 교육 등 자녀 지도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로 보육시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웃과의 교류가 적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위기 청소년은 문제 행동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일탈 행동과 범죄. 물론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치 기준에서 탈락한 이상행동. 세 번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 등으로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요인이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의 첫 번째, 개인적 요인입니다. 개인적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으로 우선 나눠보면,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전적으로 취약하거나 각성 수준이 낮으면 비행에 대한 자각력과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게 비행 소년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심리학적 요인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중에서 심리학적 요인, 낮은 지능, 까다로운 성질, 낮은 자아 존중감,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부족 및 과잉 행동 장애죠. 또는 학습장애를 수반하는 거고, 조기 공격적 행동 등
아동의 타고난 성격 특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비행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기 청소년을 맥락적 요인으로 볼 때 첫 번째, 초기 부모하고 아동 관계를 보겠습니다. 초기 부모하고 아동 관계는 부모와 아동 간의 불완전한 애착과 적절치 않은 양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권위적, 허용적, 태만한 양육 등이 되겠고, 그리고 비일관적인 훈육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이 비일관적으로 훈육을 하면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락적 요인으로서 어린 시절이 가족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족 문제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알코올 및 약물 남용에 빠져 있거나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의 불화와 폭력, 부모의 별거, 가족 해체와 형제 중 일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가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맥락적 요인의 위기 청소년 맥락적 요인의 세 번째로는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는 중요한 사람과의 사별, 부모님이 되겠죠. 중요한 사람은 형제도 되겠고, 부모의 별거,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어린 시절의 과도한 스트레스도 비행, 델링쿼시죠. 델링쿼시, 비행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들 요인 중 한 가지만이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 주비닐 델링쿼시, 청소년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및 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연령화. 현대의 위기 청소년의 특징이 저연령화, 고강도화, 폭력 및 강력범의 증가, 중류층 이상 가정 출신의 청소년 비행의 증가, 하류층이 아니라 중류층 이상 가정 출신의 청소년 비행의 증가,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한 동기가 없는 우연에 의한 범죄의 증가, 여성 청소년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에 발표한 김진아 위 청소년 문제 행동론을 참고한 것입니다. 먼저 문제 행동의 영역을 심리적 영역, 가정 부적응 영역, 학교 부적응 영역, 청소년 폭력 영역, 유해 약물 오남용 영역, 성 일탈 영역, 유해 미디어 이용 영역, 유해 시설 접촉 영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 영역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행동 영역의 심리적 영역에서 보면 문제 행동의 유형은, 심리적 행동 영역은 불안, 우울, 섭식장애, 정신분열, 자살, 자기비하, 성격 고민, 대인기피, 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리적인 영역에서 보면 청소년 문제 행동이. 다음 가정 부적응 영역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가출, 결손 가정, 그리고 과잉보호, 그리고 지나친 무관심이 가정 부적응 내용입니다.
가정 부적응 영역입니다. 다음 학교 부적응 영역에 보면 집중력 부족, 성적 저하, 시험 불안, 공부에 대한 무관심, 중티, 학교, 공포증, 등교 거부, 학교 희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폭력 영역입니다. 공격성, 구타,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협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약물 오남용이 되겠습니다. 흡연, 음주, 본드, 뷰테인 가스, 대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이 유해약물 오남용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일탈 영역입니다. 문제 행동의 유형으로는 왜곡된 성의식, 원조규제, 즉 청소년 성매매 등이 되겠죠. 성폭력, 음란물 탐닉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해 미디어 이용입니다. 유해 간행물, 유해 영상물, 포르노 사이트, 자상 사이트. 자상은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막 그러는 거죠. 자살 사이트도 있는데 혹시 이게 자살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해시설 접촉 영역입니다. 오락성 업소, 술집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범죄 영역입니다. 강력범, 강력범에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청소년 범죄 중에 폭력범,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범죄의 재산범입니다. 절도, 횡령, 배임, 작물,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청소년 범죄 중에 교통사고범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범 등이죠. 이런 것들은 청소년 범죄는 성인들 범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구농업 대상의 2회 특수목적형 대상 하편의 내용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상문제, 1차 시험 객관적 문제를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예상문제는 줌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문제 1. 다음 중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은 1. 저소득층, 2. 고령자, 3. 저학력자, 5. 4가 되겠죠. 장애인. 이건 저학력자가 되겠죠. 문제 2. 다음 중 법무보호 대상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반사회성 맞죠? 2. 건강염려증 맞죠? 3. 편집증 맞죠? 4. 내향성 좀 부족하죠? 내위향성 하면 맞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내향성이 아니고 내위향성. 내향성 독이고 위향성 독입니다. 문제 3. 다음은 범죄 유형별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1. 강력범죄 집단은 좌절 상황에서 분노와 적의를 느끼는 경향이 높다. 2. 폭력범죄 집단은 갈등 상황에서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필요한 경우 분노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분노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3. 재산범죄 집단은 자극과 흥분을 갈망하며 좌절 상황에서도 대담해지고 재범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틀리죠? 단념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죠. 의기소침해지고. 4. 약물범죄 집단은 자극 추구 성향이 매우 높으며 자신의 감정을 강하고 빈번하게 느끼려는 성향이 강하다. 맞습니다. 문제 4. 다음 중 재수자들이 출소 후에 봉착하는 문제가 아닌 것은 1. 사회생활의 적응 맞죠? 2. 사회냉달 맞습니다. 3. 범죄 조직에서 기득권 탈환 여부 틀리죠?
범죄 조직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거기서 몸을 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4. 결혼 맞습니다. 문제 5. 다음 중 다문화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결혼 이민자 맞죠? 2. 동포 출신 귀화자 맞죠? 3. 영주자 맞죠? 4.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라도 취업해서 외국인 근로자라도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에 포함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음은 2차 시험을 대비한 주관식이 되겠습니다. 1. 취약계층의 정의와 그 대상자를 기술하세요. 페이지 13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 법무부 대상자들의 특징을 기술하세요. 페이지 13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 법무부 대상자 중 강력 집단과 폭력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페이지 133입니다. 문제 4. 재수자들이 출소 후에 봉착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술하세요. 페이지 133입니다. 문제 5. 다문화 가정의 정의와 그 대상자들을 기술하세요. 페이지 134입니다. 지금까지 2급 지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1강의 내용으로 제1권 지유농업 대상의 이해, 특수목적형 대상의 이해에서 하편의 내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점농량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